경기도가 의정부 소각장의 자일동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접한 광릉숲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천시와 국방부가 육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육군단 부지 반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로 입은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임대 기간 집에서 발생한 수리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사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일동은 의정부의 소각장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자일동 소각장 이전을 두고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는 환경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경기도가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이 소각장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의견이 환경 분쟁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던 의정부시. 인접한 양주시와 포천시는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5월 의정부시는 두 지자체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일동의 소각장이 들어서면 인접한 광릉숲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소각장 이전 부지와 인접한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연기념물 2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천 지역 사회에서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광릉숲 보전입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소각장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광릉숲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일동 소각장 이전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보다 활발히 소통해 소각장 이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방식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민영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소각장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자일동 부지 역시 후보군 중 하나인 만큼 환경 분쟁 조정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소각장 이전 시 광릉숲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경기도의 문제 제기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조사 내용 등 의견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환경 분쟁 조정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와 국방부가 지난 15일 육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월 육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6차례의 실무 협의 끝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의 사전 설명과 포천시의 요청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배경현 포천시장은 육군단 부지 반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차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등 13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로 입은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부 대신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은 임대 기간 동안에 집에서 발생한 여러 수리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디까지 수리할 수 있고 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전셋집 수리,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 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소한 수리라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형광등이나 변기와 같이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 예컨대 벽의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 얘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다만 이 수리 비용에 대해서 법이 정해두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송전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소한 비용의 내용은 전세나 월세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수선 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 비용의 정도, 예컨대 1회에 2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일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가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기 신도시 위원은 부천 중동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등 4개 신도시 주민 8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성남시 분당은 협의를 통해 추후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기 신도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합동 전문 수사팀을 출범했습니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사경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10년간 환경범죄가 26%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수입 양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엄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46명, 법인 3개소인데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포천시가 지난 15일 반월 아트홀에서 민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영평 사격장 등 주한미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가 결빙 구간 등 겨울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12개 시군 38개 구간에 대해서 공동 제설 협업을 추진하고 도로공사와 실시간 연락망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청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정보센터가 없는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은 경찰 교통정보센터 권한을 부여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